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래는 P11 프로 2020, 국내에서는 P11 프로 젠2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정발이 된 제품인데요, 이거를 전작인 P11 프로 2020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간 요 녀석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충전이 안 돼서 안 켜지는 게 아니라 벽돌이 돼서 지금 화면이 안 뜨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불량이라서 그랬거나, 그게 아니면은 저번에 리얼미 GT 네오 3 얘처럼 이제 롬이 불량이라서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된 거냐? 아쉽게도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테스트할 때 굉장히 멀쩡했었고 이상 증상도 전혀 없기는 했었지만, 문제는 넷플릭스에서 요게 이제 와이드바인 L3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L1으로 만들어 보려고 레스큐로 롬질을 하다가 이 사달이 발생이 된 거고요. 요거를 이제 살려보려고 노력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 습득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걸 복구를 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제 덕력이 좀 딸리고요, 둘째는 진짜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이런 데에다가 좀 만화를 소모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 하긴 너무 늙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치워버리고 리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많은 분들이 콤파니오 1300T 요 AP가 굉장히 좀 생소한 애잖아요. 진짜로다가 얘 제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뷰 요청이 끊이질 않았어요.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가 이제 죽기 전에 테스트를 하면서 찍어놨던 클립들이 꽤 좀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할 건데,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통 이제 다른 리뷰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요, 측정 데이터들 제가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그냥 이제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3회 이상 장소라든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바꿔가면서 크로스 체킹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검증은 됐다, 이럴 때만 그거를 갖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걸 할 새가 없었어요. 제가 한 바퀴 이제 벤치를 갖다 싹 돌려본 다음에 요런 느낌이구나 얘는 하고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체킹을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거니까요. 그 뭐랄까, 지금부터 이제 보실 때 제가 했지만 이거 테스트 한 번 돌렸다라고 해서 이 점수가 계속 나올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때문에 어떤 신뢰도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때는요, 대충 요런 느낌이구나,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 테스트가 완벽하게 맞다, 100%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 처음 보실 거는요, 디자인과 하우징. 이게 먼저 전작인 이제 P11 프로 2021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뭐랄까 조금 묘하게 싼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얘가 분명히 납니다. 이게 해외 사이트의 스펙시트 상에는 얘도 지금 알루미늄 프레임에 알루미늄 백이 사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알루미늄은 아니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이 Y700 있잖아요, 여기 뒤에 쓰였었던 그 플라스틱, 그런 느낌의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프레임도 지금 보시면 전혀 절연띠가 없어. 이게 여러분들 와이파이 버전이어도 절연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다른 애들도.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프레임까지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소재 처리를 전부 다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펜스를 부착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붙이면요 여기에서 펜슬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전면 디스플레이 쪽도 2021 버전은 딱 하우징 라인 맞춰서 깎여져 있는 것과는 달리요, 얘는 별도의 플라스틱 하우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두께도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근데 요거는 딱 잘라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게요, 이런 뭐 디자인이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개취가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신버전이 9버전보다 구리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성급하긴 하지. 다만 여러분들 이건 있잖아, 확실히 이 알루미늄으로 통짜로 프레임을 뽑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싸긴 싸잖아. 때문에 분명히 전작보다는 원가 절감이 많이 들어간 건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거는 디스플레이 품질인데요, 일단 전작 대비 스펙은 이렇게 좀 변경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스펙만 봤을 때는 사이즈가 이제 0.3인치 정도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주사율이 90Hz에서 120Hz로 늘어났다라는 거, 이거 이외에는 여러분들 어떤 큰 차이점이 보이진 않죠.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측정을 해봤을 때는요, 이게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치를 보여줍니다. 모드에 따라서 이게 sRGB 모드인지 아니면 P3 모드인지 요 정도
정도만 다를 뿐인 거지 전체적으로 색 커버리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색 온도도 디폴트 값이 좀 푸르딩딩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 P21 시리즈의 전체적인 종특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이제 색상 모드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색 정확도도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이거 굉장히 좀 깔끔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가격 생각을 했을 때는요 딱히 디스플레이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거기다 플러스 지난 세대인 2021에서 문제로 지적을 받았었던 게 이 디스플레이가 완전 저조도로 갔을 때 한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데서 색이 좀 이상하게 표시가 되거나 깜빡거리는 증상이 발생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뭐랄까 언뜻 봤을 때는 최저 밝기를 2021보다 조금 상향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완화되어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수동 최저 밝기에서도 깜빡임 없고 한지 현상 없고 색 역시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등 이전 세대의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던 부분이 대부분 개선이 됐어요. 자, 이제 다음 보실 거는 성능인데요. 먼저 스펙부터 살펴보면요. AP는 미디어텍 콤파니오 1300T TSMC 6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이고요. GPU는 말리 G77, 램은 LPDDR4X 6GB, 스토리지는 UFS 3.1 128GB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따로 제공을 하고요. 무선 랜 규격은 와이파이 6, 블루투스 버전은 5.1 지원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싹 잡아서 전작과 스펙을 비교를 하면은 요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물론 뭐 스냅드래곤 870이 A77 한 개만 클럭을 미친 듯이 땡겨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싱글 스레드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게다가 2021 버전에는 램 규격이 LPDDR5가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LPDDR4X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A78과 A77에 대한 성능 차이도 이런 시트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00T가 더 미세 공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870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측정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요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800번대랑 700번대의 차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점수로는 완전히 싹 발리고요. 혹시나 이게 제가 긱벤치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테스트를 돌려봐도 여러분들 똑같죠? 꽤나 밀리고요. 뭐지? 하면서 또 다른 벤치를 돌려도 얘에서는 더 굉장히 심하게 밀립니다. 반면에요 그동안에 이제 미디어텍 AP 대비해서는 스냅드래곤 쪽이 좀 GPU가 나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870에 들어간 아드레노 650이랑 거의 비슷한 스코어, 꽤나 좋은 점수를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이제 뭐 CPU상의 성능 차이가 실사용에서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느냐? 아까 전에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었던 파란색 막대가 스냅드래곤 870이었고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초록색 막대가 나싱폰 1에 들어간 700번대 스냅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778G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778G 플러스 그리고 778G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778G 플러스랑 778G를 사용을 하면서 UI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스크롤링이 뭐 동작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사위를 뽑아주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있으세요? 전혀 아니었죠. 때문에 얘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CPU 스코어가 778G 플러스와 오차 범위 내로 측정이 되는 만큼이요. 얘랑 778G 플러스랑은 거의 체감이 비슷해요.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필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불편함은 진짜 느끼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게임으로 오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디멘시티 8100, 9000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게임 회사에서 해주는 최적화, 옵션 지원 같은 것들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딸리는 느낌이 듭니다. 870이 지금 보시면 모베에서 HDR 고화질의 극한까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300T는요. 원활에서만 극한 옵션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이런 뭐 저사양 게임들에서는 크게 흔들림 없이 프레임을 쫙쫙 뽑아주는 게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역시 GPU 점수 따라 가는 거구나. CPU에선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게임에서는 아예 차이가 없구나. 야 이거 퍼포먼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사양으로만 와도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뭐랄까 이게 이제 뭐 870 대비해서 프레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좀 높게 찍힐 때 프레임을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오히려 조금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완만한 낙차
자동차로 프레임이 움직이는 870과는 달리 1300T는요 여러분들 그래프가 완전 그냥 가시밭이죠. 야 진짜 스토터링이요 레알 어마어마합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평포함 봤을 때는 870이나 1300T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건 팩트인데 이거를 실제 사용을 했을 때는 완전히 느낌이 틀려요. 확실히 870에서 게임을 할 때보다 1300T에서 게임을 할 때요 유독 좀 드득거리면서 막 끊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아까 봤을 때 이제 CPU 성능이 조금 차이가 났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스냅드래곤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게임에 대한 최적화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 하지만 그것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이 870이 들어간 2021에 비해서 2022가 온도에 대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영상의 어떤 측정된 시점 자체가요 완전히 이 기기들을 시킨 다음에 게임을 시작을 하고 게임이 시작된 뒤로부터 한 10분 정도 지난 시점, 그러니까 기기 온도가 좀 어느 정도 달아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표면 온도 측정치를 보시면요 2021 버전 대비 2022의 후면부 온도가 약 4도 정도 더 높게 측정되고요. 어라?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돌려보게 되니까 자 이거 보니까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약 5에서 한 6분 정도 경과된 시점 5회차 때부터는 1300T의 유지율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10회차를 넘어서 20회차를 갈수록 어떤 이제 변곡점 없이 꾸준하게 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 반면 스냅드래곤 870은 아예 변화가 없었고요. 변화가 조금 있는 778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요 일정 변곡점을 기준으로 딱 꺾어주면서 한계 온도를 갖다 하향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점수를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시다가 툭 하고 GPU 클럭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확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매 순간 최대 성능을 뽑으려고 발악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삐죽삐죽 널뛰기 없이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프레임이 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2022를 사고 싶었는데 영상 시청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비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얘를 사기엔 조금 꺼림칙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차선책으로 얘를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 1300T가 들어간 2022 버전을 이 2021 버전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얘가 훨씬 더 싸잖아. 아까 보셨겠지만 어떤 만듦새도 그렇고요 롬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제 거 죽은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1300T의 전력 효율이 어떠냐고. 1300T가 870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조금 이제 전력 효율이 더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느낀 경험치로는요 그렇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요 약 298리트로 측정이 되었었던 밝기 95%에서요 유튜브 1080p 영상을 지속 플레이 시 플레이 타임은 약 7시간 7분가량. 물론 이게 배터리 용량이 2021 버전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2021 버전 대비해서 약 40분가량 더 짧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플러스 충전 시간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20W 얘가 받아준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0%에서 충전을 시작을 해서 100%까지 갈 때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3분.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긴 했지만 요새 뭐 중국에서 발매하는 기기들 충전 속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 들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은 한 몸에 받았었던 그 녀석 콤파니오 1300T가 탑재된 레노버 P11 프로 2022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는 전부 다 알아들으셨죠?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 롬질 시 벽돌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둘째 2021 버전 대비 마감이라든지 성능 배터리 타임은 분명히 너프가 된 거니까 요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셋째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졌으나 넷째 가격이 지금 전혀 싸지가 않잖아요. 때문에 게임용으로 쓰신다? 얘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영상용이 필요하다? 그럼 얘 말고 P11이나 아니면 P11 플러스 이런 애들 가시고요. 나는 게임도 중요하고 영상도 중요해서 범용으로 좀 성능이 좋은 거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죽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시고요. 충분히. 그 다음에 진짜 진퉁 글로벌 롬이 들어간 걸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금 말고 조금 더 싸졌을 때 꼭 기억하세요. 지금 말고 조금 더 싸졌을 때 그때 구입하세요. 그럼 이 제품을 지금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론 나오죠? 그렇지, 사지 마세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귀찮아.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너무 귀찮아.